오늘의 주식시장 핫 이슈는 뭘까요? 지금 공개합니다. 막 오른 실적 발표 시즌. 자, 이제 지난해 4분기 실적 발표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런데 지난해 4분기 실적을 주목해야 하는 이유 뭔가요? 네, 4분기 실적 체크가 이제 중요한 이유는 이제 한 해의 성과를 이제 확인하는 동시에 다음 해의 방향성을 처음으로 이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구간이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이제 매출이나 이익이 예상치를 넘었나라는 것보다는 내년에 가이던스나 경영진의 이제 톤 변화가 이제 주가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이제 또한 이제 재고라든지 캐펙스 그리고 인력 투자와 같이 이제 현금 흐름과 이제 연결된 지표를 통해 가지고 기업이 이제 공격 모드로 나가서는지 아니면 방어 모드로 있는지를 이제 판단해야 됩니다. 이제 결국 이제 4분기의 실적은 이제 과거에 대한 성적표가 아니라 이제 다음에 주가 흐름이 이제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이제 가장 중요한 지도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실적 발표 시즌에 좀 주목하면 좋겠다 싶은 기업도 있습니까? 예, 이제 우리 국내 시장에서는 가장 먼저 주목해야 될 그 첫 번째가 바로 이제 반도체 종목들, 기업들의 실적 개선인데요. 네. 수도 없이 이제 많이 언론에서 발표되고 있지만은 현재 지금 메모리 그 반도체는 슈퍼 사이클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AI 반도체의 그 설비 투자가 굉장히 크게 일어나면서 우리나라의 반도체 업종들의 그 실적 개선세는 굉장히 두드러지는 지금 상황이 있고요. 네. 그다음에 두 번째가 조선하고 방산 또 이제 기존에 받아놓은 수주 잔고가 워낙에 많기 때문에 실적은 굉장히 좋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두 번째 또 주목해야 될 업종으로서는 조선과 방산이 있고요. 네. 자, 마지막으로는 또 이제 금융 중에서도 증권 업종이 굉장히 실적이 이제 좋을 것으로 네. 그렇게 기대가 됩니다. 이제 코스피 5천 시대에 더불어서 거래대금도 굉장히 늘어났고 또 요번에 같은 경우에는 12시간 또 거래를 확대하겠다는 그런 또 방안도 추진되면서 네. 증권업 쪽의 이제 실적 개선세는 뚜렷해진다 이렇게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이제 국내외 이제 미국 기업도 이제 함께 체크해 보면 이제 좋을 것 같은데 이제 이번 실적에 대한 핵심을 저는 이제 엔비디아 그리고 네. 테슬라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 그리고 팔란티어로 이제 보고 있습니다. 이제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이제 AI 인프라에 대한 수요가 이제 실제 매출과 마진으로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확인과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AI 투자 대비해서 이제 수익화에 대한 속도가 실적으로 얼마나 확인되는지가 관전 포인트라고 보고 있고 팔란티어 같은 경우에는 정부 혹은 이제 민간과의 대한 계약 확장 여부와 AI 플랫폼의 반복 매출 구조가 저는 유지되는 게 중요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제 중국 기업 중에서는 이제 알리바바에 대한 실적이 이제 중국에 대한 소비나 이제 IT 수요 회복을 이제 체크할 수 있는 이제 바로미터를 역할을 할 가능성이 이제 높기 때문에 중요하다고 보고 있고 다만 올해 저는 이제 진짜 가장 강력한 핵심은 전 테슬라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테슬라가 이제 단순하게 전기차를 팔던 그 실적을 넘어가지고 올해는 이제 자율주행 그리고 로봇 그리고 AI 비전 같은 이제 숫자로 증명될 수 있는지에 대한 여부가 시장 전체의 방향을 좌우할 수 있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번 시즌은 테마보다는 테슬라를 중심으로 AI와 자동화 기업들의 말이 아닌 이제 본격적인 숫자로 나오는 그 실적이 이제 승부를 가르는 구간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런데 실적이 좋게 나왔다고 해서 항상 주가가 오르는 건 아니더라고요. 실적이 좋으면 오를 법도 한데 왜 이런 건가요? 네, 맞습니다. 이제 실적이 좋다고 해서 이제 반드시 오르는 건 그건 아니고요. 네. 이제 주가가 이제 이미 실적을 반영하고 있는 경우 이제 선반영이라고 보통 이제 얘기를 하는데 예상보다 잘 나와도 그 정도는 어느 정도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알고 있었다라고 이제 평가를 받는다면은 오히려 해당 이제 실적 발표 이후에 차익 매물이 나올 수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실적이 좋다 하고 그다음에 주가가 오른다는 것은 다소 다른 관점으로 좀 보셔야 될 것 네. 같습니다. 주가는 이제 과거의 실적보다는 향후의 실적, 향후에 그 나올 수 있는 방향성에 더 이제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이고요. 네. 그래서 시장 대비 컨센서스 대비 얼만큼 좋아졌는지 또 아니면은 기대에 못 미쳤는가 이런 것들을 이제 보는 게 핵심입니다. 발표 전까지는 이미 많이 오른 종목은 소문에 사서 뉴스에 판단한 말처럼 차익 실현 매물이 쏟아질 수가 있습니다. 이제 금리 환경이라든가 환율, 섹터 분위기 자체에 따라서 거시 환경이 나쁘면 개별 기업의 실적이 좋아도 시장 전체에 조정이 이제 같이 올 수 있는 것도 있고요. 네. 그래서 결국에는 숫자 자체가 좋은가 보다는 기대 대비 얼만큼인가 그리고 앞으로 좋아질 그림이 있는가
함께 봐야 이제 주가 반응을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시장이 이제 보고 있는 포인트가 이제 매출이 아니라 이제 가이던스에 대한 부분이나 뭐 마주나 아니면 마진이나 아니면 이제 수주 흐름과 같은 이제 다른 요소가 있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보고 있는데요. 특히 이제 4분기처럼 다음 해에 대한 전망이 이제 함께 제시된 시기에는 과거의 실적보다는 미래에 대한 한 줄 코멘트가 더 큰 영향을 미칩니다. 네. 여기에 이제 금리라든지 환율, 정책과 같은 부분이 이제 외부 환경이 겹쳐진다라면은 기업 실적의 의미가 좀 약간 희석되기도 하기도 하는데요. 그래서 이제 실적 시즌에서는 잘 나왔다, 못 나왔다보다는 이제 시장 기대와 간극 사이에 이제 주가가 움직인다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지난해 4분기 실적을 보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모두 실적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올해도 비슷한 흐름을 기대를 해봐도 될까요? 투자문력은 구체적으로 좀 어느 정도까지 예상하십니까? 네,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이제 역대급 실적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먼저 이제 국내외 증권사들의 컨센서스를 보면은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2026년에 영업이익을 100조를 무난히 넘길 것으로 그렇게 지금 예상이 되고 있고요. 네. 많게는 140조까지 나와 있더라고요. 네. 예, 그리고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도 약 한 80조 정도의 영업이익에서 또 100조까지 이렇게 정말 크게 이익이 성장할 것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네. 다만 그 이제 HBM이라는 거에 이제 공급 확대 속도, 그다음에 AI 투자 사이클의 성장 둔화, 또 무엇보다도 이 경쟁사, 특히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큰 이제 증설 속도, 이런 것들이 다소간의 이제 반도체 가격에 영향을 부정적으로 미칠 수가 있고요. 그렇게 됐을 때는 분기별 또 영업이익에 이렇게 하향 이게 다운될 수 있는 만큼 이러한 이제 뉴스들에도 이제 관심을 갖고 이제 지켜봐야겠습니다. 네. 네, 이제 저는 두 기업에 대한 실적이 이제 작년처럼 이제 분기마다 이제 급격하게 증가되는 국면이라고는 이제 상반기에는 굉장히 강하게 나오고 하반기에는 좀 이제 안정화에 가까운 그림이 좀 더 현실적이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이제 핵심은 이제 HBM과 이제 서버용 D램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이제 AI에 대한 투자 사이클이 유지되는 한은 이제 고부가 메모리에 대한 비중 확대는 이제 계속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제 SK하이닉스는 HBM을 중심으로 이제 이익률 개선이 더 두드러질 가능성이 있고 삼성전자는 이제 물량과 포트폴리오 측면에서 이제 안정적인 실적 유지가 좀 강점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다만 이제 하반기로 갈수록 이제 공급 증가와 이제 고객사 재고에 대한 조정 가능성은 체크해야 될 변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종합하면은 이제 올해 실적은 작년 4분기에 대한 수준을 유지하거나 아니면 이제 혹은 완만하게 상회하는 흐름으로 예상하는 것이 저는 가장 합리적인 전망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기업의 실적은 투자자들에게 기업의 경쟁력과 미래 가치를 평가하는 중요한 투자 지표죠. 그래서 이번 실적 시즌 체크가 아주 중요한데요. 관련해서 방송 중에 궁금한 사항이나 업종 종목 분석이 필요하시다면 카카오톡 채널에서 투자앵글 4글자를 검색해 주세요. 투자앵글 검색 후 친구 추가하시면 됩니다. 자, 앞서 김대준 자문역이 짚어주신 대로 대표적인 수출 업종이자 국내 주력 업종인 반도체 외에도 조선 방산 업종의 향후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해 글로벌 선박 발주 감소에도 불구하고 한국 조선은 수주량이 오히려 증가했다고요? 예, 맞습니다. 2025년도에는 글로벌 발주 물량이 줄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역주행을 하는데 성공을 했습니다. 네. 그 배경의 중심에는 가장 큰 이유가 고부가 가치의 선박으로의 포트폴리오 전환입니다. 이제 글로벌 발주가 40% 넘게 줄었음에도 한국은 이제 LNG 운반선, 그리고 또 친환경 컨테이너선, 또 초대형 유조선 같은 단가가 높은 그런 선박에 집중하면서 물량 감소를 가격과 마진으로 상쇄를 했습니다. 네. 이제 뭐 친환경이나 이제 연료 전환과 같은 이제 규제 강화도 이제 K조선의 이제 수주 실적에 한몫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이러한 상황은 이제 한국조선사는 이제 이중 연료나 이제 친환경 선박처럼 이제 고부가 가치 선종에 좀 집중하는 경향이 크기 때문에 수주 전략을 재편한 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이제 고난도 그다음에 이제 친환경 선박에 대한 그 기술력이 한국에 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선주들이 조금 비싸도 한국에 맡기자라는 쪽으로 움직이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네, 저는 이제 이 과정에서 이제 HD 현대중공업이나 이제 삼성중공업, 이제 하나오션은 이제 연비나 안전, 이제 환경 규제의 대응 기술에 이제 확실한 우위를 보였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국제 환경 규제 강화에도 선주들이 가격보다 이제 납기에 대한 신뢰성과 이제 기술 완성도를 중시한 점이 또 한국에 유리하게 작용하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예, 마지막으로 지정학적 리스크에 따른 중국 리스크 회피도 한국 조선 수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일부의 대중 제재와 그다음에 이제 중국 건조선에 대한 각종 규제가 강화되면서 일부 컨테이너, LNG 발주가 중국 대신 한국으로 이동한 효과도 컸습니다. 네, 말씀 주신 대로 지정학적 리스크가 장기화하면서 글로벌 방산 수요 역시 확대되는 흐름인데요. 근데 이런 환경이라면 방산 기업들의 실적도 좀 구조적으로 성장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네, 방산 전망은 저는 중장기적으로는 매우 긍정적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이제 지정학적 긴장이 이제 단발성이 아니라 조금 이제 구조화되면서 이제 방위력 증강이 이제 단발성 이슈가 아니라 이제 지속적인 이제 예산 집행 흐름으로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저도 이제 노은민 자문역의 의견에 공감을 하고 있고요. 네. 지금 현재 글로벌 환경을 보면 지정학적 리스크인 전쟁 리스크가 좀 커지고 있고요. 그리고 각국의 국방비는 지금 현재 커지는 방향으로 구조가 바뀌고 있습니다. 네. 한국 방산 업종에서 이제 중장기적으로 보면은 분명히 우호적인 환경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이고요. 우선 숫자부터 보시면 한국의 이제 방산 수출은 2025년에 150억 달러를 이제 넘어서면서 업황의 이제 순항세를 계속 이어가고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 기업들 이제 로템이나 또 하나 같은 기업들 보면은 주요 방산계의 수출 비중도 과거보다는 이제 훨씬 높아지는 그러한 추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네. 여기에 또 이제 나토를 비롯해서 중동, 유럽까지 이제 동유럽까지 국방비의 증액 흐름 자체가 아주 이제 높아지면서 한국이 강점을 가지고 있는 자주포라든가 전차, 장갑차 또 이제 유도무기에 대한 그런 이제 교체 수요가 지금 장기 계약 형태로 들어오고 있는 구조로 바뀌고 있습니다. 네. 네, 이제 미국의 이제 국방비에 대한 증액은 이제 동맹국가의 이제 공동 개발이나 아니면 이제 공급망에 대한 분업 확대로 좀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제 한국 방산 기업의 좀 우호적인 환경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나 이제 뭐 현대로템, LIG 넥선 같은 경우에는 이미 수출을 하고 있는 레퍼런스와 이제 납기 경쟁력을 확보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수주에 대한 가시성이 저는 높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 뭐 네. 단기적인 변동성은 있겠지만은 산업 자체는 우상향 추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저는 크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자, 국내 증시가 반도체와 조선, 방산, 원자력, 이른바 조방원이라고 하죠. 이렇게 일부 업종으로 집중되면서 시장 내부에서는 양극화가 더 심해지고 있는데 이 쏠림 현상 좀 지속될 거라고 보시나요? 일단은 저는 이제 지금 나타나는 반도체나 뭐 이제 조방원 중심의 쏠림 현상은 이제 상반기까지는 이어질 수가 있는 부분이지만은 그 네. 이후에는 좀 완화될 가능성이 저는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현재는 실적에 대한 가시성이나 이제 뭐 정책이나 수주에 대한 모멘텀이 이제 분명한 섹터로 좀 자금이 몰리면서 양극화가 좀 이제 심화된 국면이라고 보고 있는데 다만 시간이 갈수록 이제 시장은 이제 뭐 누가 올랐느냐 뭐 이런 것보다는 실적에 대한 지속성이나 이제 밸류에이션에 대한 부담감이 있는가 없는가에 대한 점검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상반기 이후에는 금리나 환율이나 이제 뭐 글로벌 경기 지표가 좀 이제 구체화되는 경향이 크기 때문에 소외된 업종으로서 좀 순환매가 나타날 가능성이 저는 높다라고 보고 있고 네. 주도 섹터는 이제 급락한다라기보다는 상승 섹터가 둔화하고 계속 격차가 좀 이제 줄어드는 형태가 좀 현실적이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증시 양극화가 좀 구조적 고착이라기보다는 상반기 안에 방향을 바꾸는 좀 이제 과도기적 현상이라고 보는 게 저는 합리적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자, 몇 년 전에는 이 조방원과 함께 잘 나가는 업종으로 주목받던 sek터가 있었죠. 그렇죠. 그게 이제 뭐냐면은 예전에 태양광, 그리고 조선, 그리고 2차 전지, 그다음에 방산, 원자력이 얍자를 네. 따가지고 태조 이방원이라는 그런 이제 그 증시에서 나오는 얘기가 많았습니다. 근데 네. 진짜로 그렇게 저한테 물어보시는 분인데 그건 아니잖아요. 이제 네, 태조는 그렇죠. 예, 그렇죠. 이성계고 이방원은 저기 그 태종입니다. 네. 그거는 이제 체크하셔야겠죠. 네, 예. 참 이렇게 입에 잘 붙는 네. 명칭이다 보니 원래 주식쟁이들이 이렇게 말을 잘 만들어냅니다. 네, 헷갈릴 수는 있지만 절대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자, 2차 전지가 지난해 ESS라는 성장 동력을 찾았는데 실적은 사실 크게 반등하지는 못한 분위기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 또 다른 성장 동력이 좀 필요한 거 아닌가 싶은데요. 예, 그러니까 2차 전지가 EV, ESS라는 성장 축을 갖고 있다고는 하지만 현재 지금 전기차 판매 둔화가 이루어지고 있고 또 가행 투자에 대한 그런 리스크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자, 아직 체감은 이제 잘 안 되는 상황인데 이제 우리가 그 전기차 쪽에서의 그 배터리 쪽에서의 다음 수요를 찾아야 되고 네. 있거든요. 근데 그게 요즘 뜨는 게 바로 휴머노이드 로봇에 들어가는 이제 배터리를 장착을 시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런 고밀도 에너지, 로봇용으로 이제 쓰이는 고밀도 에너지가 필수이고
또 교체, 충전 수요까지 감안하면은 전기차 못지않은 이제 새로운 배터리 시장이 열린다는 그런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네, 이제 뭐 특히 이제 테슬라의 옵티머스를 비롯해가지고 이제 글로벌 로봇 기업들이 양산을 전제로 이제 움직이면서 이제 배터리는 로봇의 이제 심장 부품으로 재평가되고 있습니다. 네. 이제 로봇용 배터리는 전기차보다 이제 뭐 수량은 적지만은 단가와 기술 난이도가 높은 시장이라는 점도 좀 매력적인 부분이고요. ESS 역시도 전력망에 대한 안정과 데이터 센터에 대한 확산으로 수요가 이어지면서 로봇과 함께 전기차 외의 성장 스토리로 이제 보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차전지는 전기차 이제 단일 축에서 벗어나가지고 ESS와 이제 로봇이라는 복수의 성장 동력을 확보하는 전환 국면에 들어섰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올해는 2차 전지 업계 실적도 쑥 오르고 주가도 좀 쑥 오를 수 있을까요? 2차 전지에 정말 물리신 분이 많이들 계신데요. 네. 제가 이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좀 올해도 좀 쉽지 않을 것 같다라는 어. 생각은 좀 듭니다. 네. 왜냐하면은 이제 전기차 수요 둔화가 계속 이제 이어지고 있고 또 최근에는 완선차 업체들이 전기차의 그걸 축소하는 지금 분위기가 이어지면서 우리나라의 배터리 업체들의 계약 해지가 계속 이제 이어지고 있는 부분도 부담스럽고요. 네. 그래서 실적 자체도 지금 이렇게 드라마틱하게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좀 보이고 있지 않다 보니까 업종 전체가 이제 끌고 가는 그러한 이제 그 추세적인 상승 흐름을 기대하기보다는 단기 파동 중심의 상승 흐름을 좀 보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네.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네, 저도 이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큰 추세 반전보다는 이제 선별적 반등을 기대해 볼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네. 저는 전기차의 수요 둔화에 대한 영향은 물론 이제 완전히 해소된 부분은 아닌데 이미 주가에서 상당한 수준이 반영되어 있는 상태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ESS에 대한 수요에 대한 회복이나 로봇과 피지컬에 대한 AI 확산으로 이제 전기차 외에 이제 신규 배터리에 대한 수요가 이제 현실화되는 구간에 좀 들어서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특히 이제 ESS 같은 경우에는 전력망과 데이터 센터에 대한 투자와 맞물려 가지고 실적에 대한 가치성이 비교적 빠르게 확인될 수 있는 그런 영역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과거처럼 이제 뭐 섹터 자체가 뭐 동시에 급등하고 있는 장세를 기대하기보다는 실적이 개선되는 기업과 그렇지 않은 기업에 대한 뚜렷한 차별화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 그래서 이차전지는 지금 이제 뭐 물린 구간에 대한 탈출이 가능한 종목이 뭐 나올 수 있는 부분이지만은 종목에 대한 어떻게 뭐 선택을 하는지에 따라 가지고 성과가 확연하게 달라질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네.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 4분기 실적 발표 시즌이 다가오면서 투자자들의 눈과 손이 바빠지고 있는데요. 어떤 섹터, 어떤 종목에 담아야 할지 고민되신다고요? 잠시 후 자문역의 1%의 시선으로 보는 시선 고정주에서 어떤 종목에 투자해야 할지 힌트를 드릴 예정입니다. 시선 고정주는 오직 투자앵글 카카오톡 채널에서 단독 공개됩니다. 투자앵글 4글자를 카카오톡 채널에서 검색 후 친구 추가해주세요.